오늘은 저희가 둘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과장님께서 본업이 있죠? 네, 섬유 수출 주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 계세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법인들이 이제 3월 말에 결산을 통해서 신용 같은 것도 검토하고 대출 갖고 있는 것들 대환을 다들 좀 고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대환대출. 부장님도 워낙에 많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을 보셨잖아요. 네, 엄청 많이 봤죠. 최근에도 법인 결산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법인 결산이라고 하지만 다 은행 이자거든요, 이게 다. 대환대출이 어떤 거죠? 기존에 받았던 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더 좋은 금리, 그러니까 자신한테 더 유리한 조건, 더 네. 이자를 싸게 금리를 낮춰서 해주는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은행에서는 재무제표를 또 많이 봐요. 3년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 손실이 나면 안 되고.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임대사업자한테는 주수입원이 임대료잖아요. 거기에 은행 이자를 차감을 해요. 그 다음에 각종 부대 비용을 차감한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좋으려면 은행 이자를 낮추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이 좋으려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는 좋은 조건을 받아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긴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받은 임대료보다 이자가 낮으면 당연히 재무제표는 이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손실은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심한 경우는 1%대도 많고 맞아요. 2%대도 많잖아요. 3%대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올리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2년차 정도 된 이제 대환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렌트프리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2년차 때는 임대료를 안 받더라도 렌트프리를 줘서 3년차에는 임대료를 좀 높게 받는 그런 렌트프리도 많이 이용합니다. 2년차 때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그렇죠. 근데 이제 3년차에 최근 거를 더 우선시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도 계속 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승인 받기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단기 임대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임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단기 임대를 받아서 보증금이 낮고 임대료가 좀 높은 단기 임대를 받는 게 월세를 더 받는다, 단기로 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부채 비율도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네. 중에 하나잖아요. 자산재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대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1년에서 3년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부동산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자산재 평가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평가보다 더 높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는 좀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겠네요. 긍정적인 그렇죠. 신호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보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10억에 반응을 했어요. 부채가 70%로 해서 7억을 받았다고 하면 네, 네. 이게 부채 비율이 70%인 거예요. 근데 자산재 평가를 하게 되면 10억이었던 건물이 14억이 되게 된다면 7억이 대출일 경우 부채 비율은 50%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단기순이익으로 딱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본사에서 심사를 할 때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니까 그때 이제 유효 담보 비율이라는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또 예금 평전이 있습니다. 대환하기 전에 미리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돈을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정도를 예치를 해놓고 은행에서도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예치한 그렇죠. 돈으로 어느 정도 신용등급을 올려놓은 그다음에 대환을 처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대 3개월, 최소 2개월 전에는 네. 심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가 만약에 5월 30일이다 네. 하면 3월 중순이나 4월 초에는 대출을 받은 은행의 통장에 돈을 최소 2억? 뭐 이 정도를 꾸서라도 네. 넣어놓으면 이거 역시도 본사에서 심사를 할 때 이 회사는 현금 유동성이 좋네 이렇게 네. 판단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요즘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방어할 능력이 되네 이렇게 네. 아마 좋은 영향의 시그널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대표자 변경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은행은 또 해주고 어떤 은행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담보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이 낮아. 공동 투자를 했을 때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예. 담보 여력이 충분히 있고 담보도 있으신 분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법인의 신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부동산이 옛날처럼 은퇴하는 분들만 사는 게 아니고 젊으신 네. 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벤처 인증이라는 게 있긴 한데 옛날에는 벤처 인증이 되게 허들이 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빡빡해져서 허들이 높고 ISO나 이런 것들을 딴 다음에 ESG 기업 경영 같은 것들도 획득하는 방법도 신용을 올리는데 좋은 점수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시기마다 좀씩 다르고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느낌이잖아요, 기업은행이. 창업하는 회사를 많이 지원을 맞아요. 한다는 걸로 해서 금리를 좀 내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도 그런 게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맞아요.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게 5년인가요? 회사를 만든 시점으로
시작으로부터 5년 안에 할 수가 있죠. 비슷한 결로 기업은행에서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7년 이하의 법인이다라고 해서 금리도 내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봤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다 모든 게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맞아요. 얘기하는 것들 중에 주위에 또 뭐 은행 관계자나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맞아요. 쪽에 이야기한 것과 공통분모가 되는 것들은 메모를 해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보통은 은행의 생리는 옛날에는 3년을 권장을 많이 했어요. 네. 3년을 도래가 되면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은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기업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1년 만기에 3개월 변동 금리를 많이 권장을 하죠. 1년이 도래됐을 때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 것도 그것도 되게 큰 일이거든요. 물론 재무제표는 계속 관리는 해야 돼요. 기업은행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매출이 좀 떨어졌고 당긴 수익이 좀 떨어져도 그거를 좀 유지해 주려고 하는 니즈가 좀 있어요. 근데 타은행들은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신용이든 법인의 신용이든 올려야 되잖아요. 이 금융권 가는 것도 저는 좀 만류하고 싶어요. 이 금융권을 가면 회복 힘듭니다. 이 금융권에 대한 꼬리표가 붙거든요. 이 금융권에서는 또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요. 1금융권에서 얘기 듣기로는 2금융권을 발을 한 번이라도 담갔으면 못 오는 은행도 있어요. 안 받아주는. 네, 아예 안 받아줘. 옛날처럼 이 금융권을 썼다고 해가지고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정책적인 거고 책에 나온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이것 그렇죠. 때문에 고금리를 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은행의 담당자한테 미리 좀 보여주면서 나 이런 상태인데 컨디션이 어떠냐 한번 체크도 좀 해보고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